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문제요. 두 번째 문제가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과 관련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라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조작을 할 때 폼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 폼과 이제 관련된 그 문제가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이요. 그래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여기서 이제 출제 항목을 보게 되면 우리 폼을 완성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매크로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콤보 상자를 이제 설정하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하이폼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문제 1번 DB 구축 문제와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뭐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폼이나 이제 보고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이제 조회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어려운 검색식을 세워야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한 문제를 틀린다. 그건 아니고요.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죠. 해서 시험 문제가 정말로 이제 어렵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 그걸 이제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기존에 이제 나오던 그런 기출문제랑 똑같은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두 번째 문제,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이 문제를 모두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을 다음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하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면 크기 조정을 조금 해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열렸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에 이제 기본보기 그 속성이 있대요. 기본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이렇게 이제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쭉쭉쭉 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우리 스크롤 막대 있죠. 요걸 이제 땅땅땅땅 누르게 되면 다음 레코드에서 다음 데이터가 계속해서 쭉쭉쭉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꺼번에 전부 다 표시가 돼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하나의 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명의 레코드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일단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눈금자와 눈금자 만나는 곳이요.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이곳이 우리 폼 선택기요. 이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선택 유형이 우리 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폼 자체가 이제 선택이 돼서 이 폼 자체의 이제 속성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형식이라는 요 탭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기본 보기라고 있어요. 기본 보기가 지금 연속 폼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연속 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해주는 그런 폼을 보고 우리가 연속 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원래 얘가 이제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단일 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연속 폼이라는 것도 있고 데이터 시트라는 것도 있고 분할 표시 폼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하나의 폼에 레코드가 하나만 나타났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일 폼이라는 걸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 폼이라는 거는 하나의
하나의 레코드씩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그런 폼을 보고 우리가 이제 단일 폼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속성 시트 창은 이렇게 이제 한 문제 풀어놓고 문제를 풀 때마다 우리가 X 버튼 눌러서 꺼버려도 되지만 이 속성 시트 창이 우리가 문제 푸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이 속성 시트 창은 우리가 따로 꺼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보기를 단일 폼으로 이렇게 이제 바꿨죠. 바꿨으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 하나의 폼에 하나의 이제 레코드씩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폼에 레코드 선택기랑 우리 탐색 단추 요 두 가지가 표시가 되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에 보니까 맨 밑에 이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탐색 단추도 없고요. 그리고 이 레코드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레코드 선택기도 이 앞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레코드 선택기도 있고요.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레코드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탐색 단추도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요 두 가지가 지금 이 문제 그림처럼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디자인 보기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렸고요. 우리가 아까 속성 시트 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됐든 우리 탐색 단추가 됐든 이런 게 우리 폼 자체에 이제 나타나게 할 거니까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화면 중간에 우리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있고 탐색 단추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보니까 이제 아니요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니오를 우리가 예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탐색 단추도 이제 표시해 달라고 예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수정할 거 다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실행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폼 보기를 클릭했더니 이 왼쪽에 레코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니까 우리 레코드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탐색 단추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지금 요 데이터가 이제 첫 번째 사람의 그 데이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김미나 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레코드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코드 또 누르면 그 다음 사람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레코드 선택키랑 탐색 단추가 전부 다 이제 표시되게 관련 속성을 싹 다 이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이요. 폼 바닥글 그 영역에 보게 되면 우리 txt 우리 총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시수 이제 총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시수의 이제 총합이 만약에 15라면 총시수 콜론 15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폼 바닥글 그 영역에서 txt 총시수라는 게 어떤 컨트롤인지 그거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폼 바닥글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txt 총시수라는 거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언바운드 된 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앞에 거를 땅 하고 이제 찍어 보니까 그때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여기는 txt 봉사시수 합계다.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써져 있고 그 뒤에 거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txt 총시수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서 지금처럼 총시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15라는 이 값은 우리 시수의 총합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줄 때 우리가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 본문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들을 쭉쭉쭉 봤을 때 우리 시수라는 그 이제 필드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요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그 탭이요. 우리 txt 총시수 맞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컨트롤 원본하고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가 썸하고 시수의 이제 총합이 계산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쓸 때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써서 우리가 시수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시수의 이제 총합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15라는 그 값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총시수 콜론 요거를 이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때 요거를 우리가 이 계산된 그 값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총 바로 뒤에 여기 이제 사이띄기 칸 있고요. 그리고 시수 콜론 찍고 그 뒤에 콜론 뒤에도 이제 띄어쓰기 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그 글자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 문자를 이제 그대로 이제 출력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총이라고 이제 써주고 한 칸 띄고 시수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앞에다가 이 내용을 출력하고 이어서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달라고 우리가 중간에다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출력할 거 출력해주고 이어서 이 뒤에 거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지금 이곳에 작성된 거를 우리가 컨트롤 원본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추가시킬 거 다 추가시켰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과 얘가 이제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총 시수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때 값은 102로 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 우리 거 요거 이제 실행시킨 거 봐도 총 시수 콜론 102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띄어쓰기도 똑같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풀었죠. 풀었으니까 이제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이제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얘만 요거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폼 바닥을 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봉사 시수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봉사 내역 입력 요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폼 바닥글 영역에서라고 했는데 폼 바닥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보게 되면 txt 봉사 시수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요 컨트롤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죠.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요 해당 컨트롤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요 컨트롤의 이름이 txt 봉사시수 합계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컨트롤에다가 학과가 이제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의 시수의 이제 합계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컬이랑 우리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결값이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이런 d가 붙는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계산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우리 도메인 계산 함수는 생김새가 모두 다 똑같았어요. 우리 맨 앞에다가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찍고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 도메인 계산 함수에 보게 되면 dsum만 있는 게 아니라 davg라는 것도 있고 dcount도 있고 dmin도 있고 dmax도 있고 dlookup이라는 함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dsum이라는 요 함수는 내가 지정한 그 도메인에서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조건에 이제 맞는 그 자료를 찾아서 우리 인수 부분에 들어있는 그 값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죠.
그때 인수가 됐든 도메인이 됐든 우리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쓸 거니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뒷썸이다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요. 우리는 어떤 거에 이제 합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실수의 합계를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인수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시수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인수를 작성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도메인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이 도메인은 우리가 이제 테이블 이름이 됐든 쿼리 이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 봉사 내역 입력 이렇게 이제 써주고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수 썼고 도메인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조건만 이제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조건은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또 우리가 써줄 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돼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학과라는 게 있다. 그 학과가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회계 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쓸 때도 전부 다 이제 싹 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근데 회계 학과라는 거는 이제 문자잖아요. 문자 회계 학과 요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다가 가로만 닫아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해서 그때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우리가 써야 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쌍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따옴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지금 여기다 작성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복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20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봐도 똑같이 20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요 문제도 이제 밖에 풀었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요 문제도 이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 폼 이름 옆에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 방금 우리가 변경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우리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주는 우리 재학생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를 먼저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매크로를 요거를 이제 만드는데 이 매크로는 우리 재학생 관리라는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주는 그 이제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거예요. 생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정보 확인이라는 CMD 보기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재학생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제 지상 보니까 매크로 조건이 이렇게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은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조건으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매크로를 생성을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매크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맨 위에 만들기라고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매크로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크로 1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 매크로를 만들 때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주는 우리 매크로를 생성할 거예요.
해서 우리 폼을 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함수들 중에서 우리 오픈 폼이라는 게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오픈 폼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찍어주게 되면 그때 이제 폼 이름이 뭐야? 보기 형식은 뭐야? 필터 이름 뭐야? 외열 조건문은 어떻게 돼? 데이터 모드는 뭐고? 창 모드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폼 이름이요. 우리가 폼을 열긴 열 건데 우리는 재학생 관리라는 이 폼을 열 거죠. 해서 우리가 이 끝에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폼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재학생 관리라는 이 폼을 열어줄 거니까 재학생 관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얘는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 보기 형식이 지금 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필터 이름 뭘로 해라 그런 말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where 조건문하고 조건문을 쓰는 그 칸이 있죠. 여기서 우리 매크로 조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코드로 이제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 보니까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학번이라는 그 필드는 재학생 관리라는 이 폼에 들어있는 학번이라는 필드 그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드 값이 우리 txt 학번이요. 여기서 얘기하는 txt 학번이라는 거는 우리 봉사 내역 입력 이 폼에 들어있는 이 txt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이 학번 필드의 값이랑 이 txt 학번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그 정보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 그거 이제 써줄 때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여기서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txt 학번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과 똑같은 그 정보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폼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그 뒤에다 이제 느낌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폼 이름 써주면 돼요. 폼 이름은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폼 이름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컨트롤 명이요. 컨트롤 명은 우리 txt 학번이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txt 학번이라는 거는 이 컨트롤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로를 쭉쭉쭉 작성해 줬어요. 근데 앞에다가 쓴 이 학번이라는 그 필드는 우리가 경로를 따로 쓰지 않았다고요. 얘 경로를 따로 쓰지 않은 거는 우리 지금 오픈 폼이라는 이 매크로 안에서 우리가 재학생 관리다 요 폼을 지금 선택을 해놨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폼 이름을 재학생 관리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학번이라는 그 필드에 경로를 따로 지정을 이제 해주지 않은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 제가 작성한 거를 전부 다 이제 where 조건문 지금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 모드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특별하게 제시된 게 없고요. 창 모드도 따로 이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오픈폼 요 함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다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만든 거 저장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재학생 복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지금 이 매크로 이름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이제 재학생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다 썼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크로가 싹 다 이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우리 화면 왼쪽에 모든 액세스 개체 이곳을 보게 되면 매크로라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내가 방금 만든 그 매크로가 이렇게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매크로 싹 다 이제 생성했죠. 생성을 했으면 내가 생성한 그 매크로를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우리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그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요 폼 있죠. 요 폼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그 단추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찍어 보면 CMD 보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컨트롤 명이 CMD 보기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재학생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벤트라고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쭉쭉쭉 뜨는데 그때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만든 그 매크로 이름이 이렇게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러면 요 매크로 이름만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추의 이름은 CMD 보기죠. 이 CMD 보기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재학생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학생 정보 확인 요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단추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재학생 관리라는 폼 보기 형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조건으로 쓴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번과 우리 이 학번 요게 이제 똑같은 그 정보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학번과 이곳에 써져 있는 학번이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학번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 재학생 관리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우리가 레코드를 이제 이동할 수 있죠. 해서 다음 해서 5번 학생이요. 5번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때 학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임시후 그 학생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생 정보 확인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임시후 그 학생의 이제 정보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문제도 다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자,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내역 입력 요 폼도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변경된 그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업, 우리 입력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교재 같은 거 보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함수 같은 것들 사용할 때가 있죠. 그런 함수들이 나올 때마다 그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외울 거 외우시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한번 문제 풀고 나서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혼자서 이제 능숙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